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과학해설사 엄정용입니다. 우리 과학관은 언제까지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버로 변신하여 온라인 화면 속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해설보다도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전시물은 뒤에 보이는 토러스입니다. 본격적인 해설전 퀴즈! 우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별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많다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농담이고요. 1000억 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이런 은하는 우주에 약 100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수, 약 100회 이상의 별이 있습니다. 100회. 감이 잘 안 오시죠? 100회는 공이 무려 22개. 우주는 굉장히 넓고 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전시물을 살펴보면 별이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별이 집단을 이루는 것을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성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학관의 전시물처럼 동그라미, 구형으로 모여있는 것을 구상성단, 반대로 흩어져서 모여있는 것을 상계성단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별들은 대체로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구상성단은 빨갛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온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반대로 상계성단은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어린 별들은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대체로 상계성단은 파랗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온도는 더 뜨겁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토러스 전시물로 성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벌써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전시물의 내용은 하늘의 별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모양을 만드는 것, 바로 별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별자리 깜짝 퀴즈! 지구에서 봤을 때 볼 수 있는 별자리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정답은 아주 많다입니다. 정답은 88개입니다. 아주 많은 별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별자리 중 겨울철 대표 별자리 오리온 자리를 통해 별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몽둥이와 방패를 들고 있는 건장한 청년의 모습인데요. 오리온 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별로 살펴보면 오리온의 겨드랑이에 있는 베텔기우스라는 별과 발에 있는 리겔이라는 별의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은 온도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푸른 빛이 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점 붉게 변합니다. 젊은 별이 나이 든 별보다 온도가 더 높은데요. 색으로 별의 나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별의 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등급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모두 같은 위치에 둔다면 어떤 별이 밝을까 하는 기준이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의 기준이 되는 거리는 10파섹으로 32.6광년 떨어진 거리입니다. 절대 등급으로 봤을 때 밝은 별이 진짜 밝은 별이겠죠? 이쪽에 있는 삼각뿔대는 지구에서 바라본 별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리온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저쪽에 있는 삼각뿔대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지구 이외의 공간에서 바라본 오리온 자리입니다. 결국 별자리는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인간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 우주를 바라본 것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에 망원경도 있는데요.
우주 중심에 대한 생각과 이 망원경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 전시물에서 확인해주세요. 벌써 우리는 세 번째 전시물 앞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책 모형을 한 전시물인데요. 1632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태양 및 다른 천체들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자가 토론을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회자도 살짝 그리고 넌지시 지동설을 지지하는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결국 지동설을 주장한 이 책 때문에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도대체 갈릴레이는 어떤 근거로 종교 재판까지 받을 이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먼저 이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여 지동설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목성의 관측입니다. 천동설에 의하면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 이외의 다른 천체들은 위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하고 4개의 위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천동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금성의 관찰입니다. 갈릴레이가 관찰한 금성의 모양 변화는 금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 모습이었습니다. 이 또한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위로 다른 천체들이 공전하고 있다는 지동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갈릴레이가 관측한 많은 내용을 망원경을 통해서 알아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 옛날 17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과연 하늘을 어떻게 관찰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늘을 관찰하고 별을 관측하는 곳은 무엇이 있나요? 요즘에는 천문대라고 해서 거대한 망원경을 놓고 더 크고 더 선명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신라시대로 가면 유명한 천문 관측 시설, 바로 첨성대도 있죠. 이 첨성대는 선덕여왕이 만든 것으로 일반 시민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주의 유물일 것입니다. 이런 천문 관측 시설은 서울에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네 번째 전시물, 하늘을 보는 곳이라는 뜻의 관천대입니다. 이 관천대를 만든 업적이 아주 많은 왕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첫 관천대는 세종 15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파괴되었고, 우리 과학관 전시물은 1688년 숙종 14년에 만들어진 관천대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관천대는 창경궁에 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종대왕 혹은 조선시대 천문학자가 되어서 관천대 위로 올라가 하늘에 있는 별을 관찰해보겠습니다. 관천대 위에 당시 천체 관측기구인 간이를 설치하고 별들을 관측했기 때문에 간이대라고도 불렀는데요. 망원경처럼 별빛을 모아 더 밝고 크게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1년 내내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 북극성을 기준으로 다른 별들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성이나 유성, 혜성과 같이 움직이는 천체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하늘을 관찰하는 곳 관천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시물을 만나러 갈 건데요. 혹시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주의 색. 우리가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바로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시물에서 이 우주의 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과연 우주에서 소리가 날까요? 여기는 우주정거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를 관찰하기 위해 만든 우주정거장의 조종실이자 창문 역할을 하는 곳, 바로 큐폴라에 있습니다. 우주의 소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 큐폴라에 먼저 왔습니다. 사람이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공기가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공기는 없지만 우주에는 플라즈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플라즈마란 기체 상태에서 많은 열을 가하여 온도를 높여주다 보면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온화된 기체를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 99% 이상이 플라즈마 상태이기는 하지만 공기처럼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 역할을 하기엔 밀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주 밖으로 나가서 전시물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태양계에 있는 별 그리고 행성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 듣고 싶은 천체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천체의 진동이 발생하면 우주에 있는 플라즈마도 진동하게 됩니다. 플라즈마가 진동할 때 전자기파가 발생하는데 이 전자기파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바꾸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우주에 있는 플라즈마를 통하여 그리고 가청 주파수로 바꿀 수 있는 뛰어난 과학기술을 통하여 우리는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학기술로 우주의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과학관에 있는 전시물을 통하여 겨울철 밤하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화면으로나마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능 좋은 핸드폰 카메라는 약 1억 화소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하늘을 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녁에 5억 7,600만 화소인 우리 눈으로 직접 하늘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서울시립과학관 과학해설사 엄정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